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동인천중학교 안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스크를 써서 숨이 찰 수도 있는데 너무 숨이 차면 중간에 좀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다가 답을 아는 것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또 이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출판사인 책과 함께해서 또 책을 선물로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30여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답을 남겨주시는 분들 있으면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얘기는 먼저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30분 정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중간에 우연히 만나게 된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또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제물포그라프인데요. 이 제물포그라프 안에서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들이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 중에서 보도각 백부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냈던 책 중에 서울골목의 숨은 유적찾기라는 책에 그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 속에 보도각 백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드릴 문화재는요. 이선재 묘지와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안에 책 중에서 여러 가지 12가지 꼭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가지 이야기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기도 했고, 또 이 꼭지를 쓰게 될 때도 마지막에 추가로 넣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문화재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98년도에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8년도 김해공항에서 이제 한 사람이 도자기를 일본에 팔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온 거죠. 근데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가져갈 때는 거기서 이제 문화재 감정실에서 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문화재가 모두 다 바깥으로 반출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문화재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거나 뭐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그 감정실에서 반출을 불허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하나 들고 왔고,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자기 가격이 굉장히 또 세니까 일본에 가져가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양맹중 감정관이라는 분이 이걸 보고 이게 그냥 나가게 할 수 있는 문화재는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가라.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면서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간 사이에 기록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제 조사관이랑 이것을 그림으로 남기고 이렇게 한자들을 다 그대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선재 묘지라고 그 중간에 사람 이름이 이선재라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선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이렇게 찾게 되었고, 그 뒤에 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지라고 하면 뭐 무덤을 떠올리기가 이제 십상인데, 여기서 이 지자는 기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묘 안에서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언제 살았고 언제 죽었고 어떤 행적을 갖고 있는지를 썩지 않는 재료인 이런 도자기나 돌 같은 데다가 새겨서 묘 안에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묘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이 손실이 되었을 때 이 안에 기록 자료들이 묘의 주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기록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들은 대부분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누구의 기록이며 또 한 가지는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되죠. 그래서 이 맨 끝에 보면 경태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태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시기에 일컫는 연호를 이야기한 거고, 그 경태 5년이라고 하면 단종 시기, 단종 2년 때인 1454년을 이제 뜻하는 연도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도자기는 분청삭이에요.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바탕 흙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거기 안에다가 하얀 흙, 백토를 바른 다음에 긁어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청사기로 만든 그릇이나 뭐 도자기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연도가 적힌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청사기라고 하면 고려 말부터 조선 이제 전기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가 사실은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1454년도에 이런 형태의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선지 묘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다른 분청사기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 이것의 판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걸 추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들어가 있는 분청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도자기적으로도.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게 일본으로 보낼 도자기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그림으로 남겨놓고, 밑에 아래 구멍 뚫린 것도 그려놨고, 윗부분도 이렇게 다 기록 자료로 남겨놓고 그 사이에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있으니 다른 공항에서도 이것을 반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팩스로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공항에서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쿄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행적은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